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중국이 다시 코로나 박멸 전략, 코비드 제로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밤사이 뉴욕 증시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은 장중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보시듯이 지난해 11월 이후로 빨간색 선 5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조정이 없는 논스톱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리스크 온 무드가 모처럼 온 시장에 펼쳐졌습니다. 원유 시장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5.6%,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가운데 하나죠. 중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유가는 본격적으로 급등 랠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유 시장이 특히 반긴 것은 중국 지역사회 감염자 수치였습니다. 21명으로 줄어든 1일 확진자는 모두 외부에서 유입된 케이스였습니다. 지역 내 감염자 수는 제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엄격한 확산 억제 정책도 좀 풀릴 수가 있겠죠. 경제활동 역시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증시가 아주 반길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백신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쉬워졌다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일 백신 접종자 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위협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백신이 정식 승인까지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된다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는 더 잘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절묘한 타이밍에 원유 매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는 차트, 브렌트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의 가격 스프레드가 이렇게 너무 좁혀졌다는 것이죠.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 상태에 비해서 백워데이션의 정도가 너무 약해졌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가 원유 수요에는 일시적인 영향만을 줄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시티그룹이 미국 장기국채를 매도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연말에 2%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마이클 버리가 아주 반길만한 뉴스였습니다. 시티그룹은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달러 위안 환율에 대한 풋옵션을 매도해서, 즉 중국 위안화에 대한 약세 베팅을 걸어서 위험을 해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약해질 가능성이 미국 국채 매도 베팅에 수반되는 매크로 리스크라고 꼽았습니다. 중국 리스크 때문에 미국 금리가 못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위안화에 쇼트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그래프의 흰색 선,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주황색 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등락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혁신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 단속을 지속해온 중국 정부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미 단기 사이클이 냉각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식의 부양 정책에는 중국 정부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호평을 받은 중국의 이른바 코비드 제로 전략도 사실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중국 혼자서 코로나를 박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